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설록의 달빛 걷기 차라는 걸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배 맛이 나요. 배 향과 꽃향기가 같이 나는 차여서 제가 차를 별로 안 좋아함에도 이건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은 1월 14일이고요. 벌써 2025년에 한 달의 반이 지나갔더라고요. 저는 한 30살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새해 계획을 거창하게 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0살 때는 거의 다이어리에 10년치 계획, 나의 10년치 목표 이러면서 1년 단위로 막 계획을 엄청나게 세워놓고 그거를 이뤄가면서 되게 성취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세웠던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생각했던 목표랑은 방향을 틀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굳이 목표를 세워야 되나? 목표를 세워봤자 내가 이제 연말에 그걸 확인했을 때 못 이루었던 것에 대한 후회만 남지 않나. 물론 이룬 것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후회에 좀 집착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아, 이것도 못했었네? 좀 생각이 또 바뀌었었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사람이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목표를 좀 세우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좀 생각이 달라진 게, 목표는 아니더라도 하고 싶었던 것? 아니면 방향을 좀 설정해 놓는 건 좋은 것 같다. 거창하게 뭐 영어, 토익 몇 점, 막 이런 거를 세워놓지는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싶었던 거나, 약간 삶의 지향성, 삶의 방향성 정도는 설정해 놓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목표를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목표라기보다는 막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올해 세웠던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은, 첫 번째는 유언장 쓰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살 초반 때 남자친구랑 지금 남편이랑 데이트를 하면서 유언장을 썼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힐다잉 센터였나? 무슨 약간 장례센터 같은 곳에 체험 신청을 해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가서 체험을 했었어요. 진짜처럼 영정사진도 찍고 촛불 같은 거 켜놓고 되게 막 그런 장례식 분위기? 절 분위기 같은 어두컴컴한 분위기에서 유언장도 쓰고 실제로 관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장례 체험을 하는 그런 체험이었거든요. 요즘 이혼숙녀 캠프를 보니까 그런 체험을 좀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되게 어른분들도 많았는데 그분들도 다 우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유언장을 쓰면서 울었던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제 그 유언장이 아마 저희 친정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유언장 쓰는 거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는데, 최근에 뭐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일도 있고, 또 저도 살아가면서 언제 제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하긴 했거든요. 제가 이제 유언장을 쓰겠다는 이유는, 저는 뭐 남겨진 사람들한테 막 구구절절 편지를 남긴다기보다는, 물론 뭐 편지도 남기고 하고 싶은 말도 남기겠지만, 갑작스럽게 어떻게 죽었을 때 저의 남겨진 물건들을 보면서 그걸 또 처분하는 것에 대한, 남겨진 가족들이 그걸 처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하면서 또 이제 슬퍼할 것들, 그리고 또 이걸 또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 되게 막막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되게 아꼈던 건데, 야, 이걸 또 하늘에서 승야가 보고 좀 싫어하지 않을까, 이걸 이렇게 처분했다고 안 좋아하진 않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까 봐. 저는 N이라서 이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저의 재산 처분에 대한, 뭐 그렇게 큰 재산은 아니지만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 화장품들만 해도 저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세세하게 유언장으로 적어 놓고 싶었고요. 그걸 생각만 하다가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또 두 번째 목표를 세운 게, 미루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하는 거. 좋아하는 것이든 뭐든, 뭐 하기로 했던 것든 뭐든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하는 게 제 또 새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게 거창하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뭐 이런 거까지는 아니고요. 진짜 사소한 건데, 겨울에 방어가 제철이잖아요. 그냥 제철 음식 챙겨 먹고, 아, 방어 한번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방어 한번 먹어야지 했으면 이번 주나 뭐 이달 안에 무조건 먹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소소한 것들, 되게 좋아하고 먹고 싶었던 것들을 미루지 않고 하자. 이런 게 제 두 번째 목표였고요. 또 그 미루지 않는 것 중에서는 하고 싶은 말 하는 것도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중에서는 특히 사과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싫은 감정 같은 거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서 다른 말로 좀 좋게 풀어갈 수도 있지만, 사과 같은 거는 바로바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2024년 말부터 제가 뭔가 친구들이랑 어울리거나 했을 때 약간의 말실수?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뭔가 잘못 전달됐을 때 상대방이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약간 찝찝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아, 그냥 다음에 만나면 말하자. 그냥, 아,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기자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러니까 찝찝함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말고 사과를 하자.
이 사과는 남을 위해서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루지 말기. 이거를 두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릴스 안 보기입니다.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건데 제가 원래는 릴스 같은 거 잘 안 보다가 작년에 어쩌다가 릴스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릴스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냥 클릭을 하고 이렇게 손가락만 툭툭 넘기면 계속 넘어가잖아요. 이걸 정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멈추고 싶은데 손가락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눈은 다음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영상을 보면서 또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다른 손가락이 넘어가고 있는 거지. 심지어는 뭐 침대에서 잠 깨려고 릴스를 보기 시작했다가 이걸 3시간 동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릴스만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보면서도 뭐 하는 거지? 진짜 뭐 하는 거지? 싶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이제 움직이는 순간 약간 이건 자동화야. 손가락이 넘어가는 순간 계속 다음 릴스를 보니까 사람이 진짜 멍청해지는 것 같고 뭔가 그 릴스 막 춤이나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얘가 이걸 왜 하고 있냐고요. 이거 정말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유행어나 좀 재밌는 릴스, 유익한 릴스 많은 거 알아요. 하지만 그 릴스 막 저장해 놔봤자 나중에 보지도 않고 릴스를 제가 100가지를 봤다면 진짜 필요했던 거 한 3개? 많아봤자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깨달은 게 제가 얼마 전에 삿포로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 친구가 이제 맛있는 과자다 뭐 유명하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샀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쇼핑하러 가야 되니까 뭐 내가 옛날에 릴스 저장해 놨던 거 뭐 있던 것 같은데 하고 이제 한번 봤어요. 저장해 놨던 거를. 근데 친구가 추천해줬던 게 거의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난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 거야. 그 릴스를 저장해 놨던 걸 아예 까먹고 그 과자도 처음 보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억에 하나도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안 보는 것까지는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한 이거에 큰 시간을 투자하지 말자. 친구들 게시물을 보면 봤지 릴스는 보지 말자. 이거를 뭐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거에 파생돼서 나온 목표가 책 읽기입니다. 릴스 대신에 책을 읽으면 좀 생각도 많이 확장되는 것 같고 저는 뭐 웹툰이든 웹소설이든 뭐 자기계발서든 어떤 것이든 뭐 텍스트로 된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었고 저는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웹툰이든 만화책이든 판타지 소설이든 어떤 소설이든 뭐 제재하지 않으셨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래서 릴스보다는 책을 읽자. 작년에도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이 읽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실 책은 제가 따로 콘텐츠를 준비를 해오려고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책을 어떤 걸 추천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거 새해 목표를 세우는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책을 2가지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의 생각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을 가져다 줬던 책인데 어느 날 이 멀쩡하던 행거가 무너졌다라는 책이에요. 이게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 강추했던 책이고 저같이 맥시멀리스트신 분들에게 진짜 강추하고 싶은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은 맥시멀리스트였다가 이제 지금은 미니멀리스트까지 된 그런 사람이 쓰는 책이에요. 실제로 자기 경험담을 담은 책인데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시키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담을 그냥 풀어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 사람처럼 멀쩡하던 행거가 무너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 행거를 여러 번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옷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가? 입지도 않는 옷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짜증을 담은 상태로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것들 중에 몇 가지 하나는 일단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이 물건이 초과됐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태라는 것이고 파악이 됐어도 제가 진짜로 이걸 쓸 것인가? 아깝다고 이제 안 쓰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유행 따라서 샀을 수도 있고 안 입었는데 좀 버리기 아까울 수도 있고 살 빠지면 입어야지 했던 것들도 있고 그 옷이 아니더라도 다른 물건도 뭐 이거는 좀 예쁜데 좀 버리기 아까운데 다른 데서는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쓰지 않는 것 진짜 쓰지 않는 것은 그냥 쓰지 않는 거예요. 불필요한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집에 물건들을 되게 많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니멀리스트처럼 뭐 물건을 몇 개만 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쓸 것 정말 소중하게 아끼고 오래오래 쓸 것만 남겨놓자 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있는 거 다 버리세요. 안 쓰면 버리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사놓은 거는 쓰세요. 더 늘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고요. 옷 같은 거는 한 번에 싹 모아가지고 20kg 넘게 다 모아서 버렸고 화장품 같은 거는 제가 그냥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써서 없애자. 그거를 목표로 삼았고 화장품 소비를 2024년에는 진짜 안 했던 것 같아요. 스킨케어류 떨어진 것들 원래 사용하고 있는 것들 몇 개지만 샀고 립스틱 몇 개? 이 정도만 샀지 예전처럼 이렇게 많은 화장품들을 누리고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그냥 삶의 방식을 아예 바꿔놨던 책이어서 저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뭔가 생각의 전환이 약간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은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추천하고요. 요런 자기계발서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떤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책 말고 가볍게 읽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책을 한번 추천을 해보자면 편의점 시리즈를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이라고 또 있고 뭐 수상한 편의점인가 이상한 편의점인가 뭐 편의점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편의점 시리즈들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 그 편의점 시리즈들이 사람이 되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저는 요즘에는 영화도 막 디즈니 같은 영화 있잖아요. 순수하고 보는 재미가 있고 항상 선이 승리하고 이런 영화가 좋더라고요. 죽이고 싸우고 막 머리 아프고 이런 영화 너무 싫고요. 그냥 진짜 잔잔하고 감동 주는 영화가 좋은 거예요. 슬픈 영화도 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진짜 감동만 있으면 하는 영화? 마음이 훈훈해지는 뭐 그런 스토리? 그런 걸 되게 좋아하게 되어서 이 편의점 시리즈를 읽으면서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비슷한 결의 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옆에다가 다 띄워 놓을게요. 그냥 마음이 약간 따뜻해지고 뭔가 훈훈하고 세상이 좀 아름답게 보였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 보시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올해는 더 많은 책을 읽어서 좀 생각의 관점도 바꿔보고 풍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목표는 운동하기인데 운동은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거창하게 운동을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진짜 근육 늘리고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기 위해서 그러려고 운동하는 거여서 그냥 운동은 어떤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냥 꾸준히 그냥 운동을 하자. 뭐 이게 배드민턴이든 헬스든 뭐 러닝이든 뭐든 간에 그냥 운동을 하자. 몸을 움직이자. 이거를 목표로 삼기로 했고요. 그 다음 목표는 영어 공부인데 제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스픽을 시작한 지 광고 아니고요. 제 돈 제산이에요. 116일째. 여기 불꽃 보이세요? 116일째 한 번도 안 쉬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꾸준히 2025년에도 꾸준히 해가지고 해외 나갔을 때 영어 울렁증 오지 않고 아는 단어인데도 말 못해서 답답해가지고 내가 그거 알았는데 왜 말 못했지? 막 이런 답답함 없도록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공부를 이제 공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꾸준히 해왔잖아요. 한글 빼고 그 다음으로 제일 잘하는 걸 따지자면 영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중간에 이제 영어가 좀 안 되니까 뭐 일본어로 틀었다가 막 중국어로 틀었다가 이런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결국 영어가 제일 쉽다. 그러니까 하던 거 하자라는 생각으로 도루마무로 영어로 돌아왔었는데 저는 뭔가 시험용 영어를 많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리스닝과 그 독해 같은 거 좀 돼요. 하지만 이 말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진짜 기초 중에 기초 단어밖에 안 되는 수준? 아예 말이 안 나오고 막 단어만 던지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솔직히 말이 안 되면 이건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저는 안 해본 게 없어요. 예전에는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도 다녔어요. 그때 막 스피킹 하는 학원이었거든요.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스피킹 하는 학원도 고등학교 때 다녔었고 근데 좀 효과는 없었고요. 또 그 다음에 전화 영어를 했었어요. 전화 영어를 진짜 오래도록 했었는데 이게 전화 올 때마다 막 가슴이 답답해. 진짜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무섭고 오늘은 무슨 대화를 할까. 이 선생님도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을 계속 전화를 한 10분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막 영어를 막 할 말을 준비를 해가요. 근데 할 말을 준비를 해가면 이게 즉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써놓은 거를 읽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혀 이게 늘지가 않거든요. 저는 즉흥으로 뭔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프리토킹을 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주제를 또 미리 준비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영어가 이제 늘긴 늘지만 독해 능력과 쓰는 능력이 늘어났다. 오히려 말하는 능력보다는 그런 것이 늘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팟캐스트를 또 듣기를 했어요. 이거는 유명한 일빵빵이라고 그런 걸 했었는데 이건 약간 패턴으로 배우는 영어였는데 이걸 했고 좀 많이 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하니까 좀 줄어들기도 하고 이게 또 방송 계속 들으면서 그냥 제가 입으로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라 가지고 어느 정도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손을 놨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작한 게 스픽인데요. 특히 이런 영어 어플이 엄청 많잖아요. 광고 아니고요.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보다가 스픽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저는 단어를 되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회화로 바로 넘어가고 싶어서 스픽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AI가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막 헛소리를 해도 얘가 이제 알아서 바꿔주고 또 이제 오래 기다려도 얘는 AI잖아요. 오래 기다리면 어쩔 거야, 지가 AI인데. 계속 이제 기다리게 맙둬요. 그러면은 얘가 기다려줘요. 엄청 편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 부담감이 없고 얘가 이제 제가 말하는 족족 바꿔주고 나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 표현 말고 다른 거 있어? 이러면 바로 알려주고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제가 바로 원하던 그거더라고요. 저같이 원어민이나 뭐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에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추천합니다. 해외 나가서 컴플레인 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좀 올라오고 싶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가지고 2025년에는 해외여행에서는 조금 이렇게 막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의 목표였고요. 지금부터는 유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유언장을 같이 써보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좀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만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아이패드에 써놓으려고 해요. 이게 유언장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 공증도 받아야 되고 자필로 써야 되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유언장을 쓰는 이유가 마지막 평생 유언장 확정 탕탕탕 이게 아니라 앞으로도 한 번씩 보면서 내가 이제 오늘은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나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고 또 내가 마음가짐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매년 업데이트 해가면서 이렇게 고쳐나갈 계획이어서 일단은 아이패드에 쓰려고 하고요. 원래는 핸드폰에 쓰려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진짜 사고사로 갑자기 죽게 되면 핸드폰도 저랑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에 있는 내용도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는 좀 쓰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자필로 쓸까 했는데 자필은 이제 고치기도 귀찮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자필로 썼을 때 집에 불이 나. 그러면 이제 자필로 쓰고 날아가잖아요. 저도 죽어. 그럼 그 유언장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에 쓰기로 했습니다. 아이패드에 쓰면 나중에 백업해 놓기도 편하고 나중에 이제 제 남은 가족들이 볼 수도 있고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아이패드에 써서 매년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굿노트에 쓰려고 준비를 해왔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써볼게요. 일단 저의 개인정보를 먼저 적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쓰겠습니다. 유언장. 이 유언장은 자필과 같은 효력 사이로 작성되었으며 여기다가 이제 개인정보를 좀 적어줄 거예요. 저의 그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살짝 적어놓으면 조금 더 효력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적어놓고 자필과 같은 효력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1. 재산의 처분. 이거 재산의 목록을 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현금 자산 뭐 이런 것들 현금 자산 크게만 텐트 이런 거 있거든요. 캠핑용품 다 제 거거든요. 캠핑용품, 화장품, 카메라 이 정도가 이제 저의 좀 비싼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이제 적으면 될 것 같고 현금 자산은 다 오빠한테 줘야겠어요. 남편 운동준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 이거는 이제 남편이 나중에 뭐 잘못을 하면 좀 이제 잘못을 하면 이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카메라는 동생한테 주고 싶거든요. 동생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 중에 제일 비싼 게 6D 마크 2예요. 마크 2 그리고 나머지 처분한다. 제가 사용하던 카메라로 남편이 이거를 뭐 이제 다른 사람이랑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좀 별로 싫어가지고. 내 카메라는 내 거니까. 저랑만 찍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아마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버리거나 기부할 수 있으면 기부를 하고 싶거든요. 새 제품 중 기부할 수 있는 것은 기부해 주세요. 캠핑용품. 동생이 갖고 싶은 것을 제외하고 이거는 남편을 위해서도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남편보다 먼저 간다는 가정하에 쓴 건데 남편도 저희가 쓰던 것을 남이랑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 이거는 제가 카메라 끄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할 말을 이제 적을 거예요. 남기는 말. 이제 여기다가는 제가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언을 적을 건데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 이걸 딱 썼을 때 싸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되었어. 그러면 이제 내년에 바꾸는 거죠. 지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 원동준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고 했는데 남편 원동준이 잘못을 했어. 그러면은 저는 여기다가 찍 긋고 이게 찍 그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이거 바뀌었는지 보기 위해서 기부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정이 됐으면 6년 1월 수정 이렇게 써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유언장에 이제 몇 월 며칠에 업데이트 되었는지 쓰려고요. 남기는 말은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남편한테 남기는 말을 좀 쓰려고 해요. 안녕 나야. 장난으로 쓴 게 아니라 원래 제 말투가 이래요. 이걸 발견했다면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죽었다는 거겠지? 다들 조금만 슬퍼해. 평범한 일상을 살아줘. 저는 F가 아닌데도 이런 유언장을 쓰다 보면은 진짜 조금 슬프더라고요. 제가 진짜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 생을 마감하기 위해 진짜로 쓰는 것도 아닌데 진짜로 조금 뭔가 슬퍼져요. 남기는 말 부분 쓰다가 살짝 눈물이 났는데 이걸 쓰다 보면 좋은 점이 제가 예전에도 느꼈듯이 진짜 주위 사람들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삶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물론 저 사람이 마음이 이거 쓰고 나서 며칠 있으면 또 하던 대로 사라져요. 매년 업데이트 하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작년에는 어떤 걸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올해는 또 어떤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의 2025년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잃어보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지내볼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좀 궁금해요. 특별한 목표나 공유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한테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모두 햇살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